안녕하세요. 토론토 임성주 부동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약 50회 혹은 60회에 걸쳐서 현재 부동산 정책의 화제성 토픽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토픽으로 인클루저너리 존닝, 말도 좀 어렵죠.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 인클루저너리 존닝과 분양가 상승에는 관계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론토 정부의 대책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커다란 축으로 공급 확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투기 수요 억제 대책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공급 확대 측면에서 보게 되면 향후 10년간 28만 5천 채의 주택을 공급을 한다든지, 같은 하우스 내 멀티 테넌트 하우스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혹은 기존에 있는 주택 뒷마당에 가든 스윗을 도입한다든지에 대한 내용 등등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투기 수요 억제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올해부터 외국인들의 주거용 부동산 2년간 취득 금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엔티 플리핑 텍스 제도를 도입을 해서 주택 구입 후 1년 이내에 팔 경우에는 캐피탈 게인이 아닌 100%의 비즈니스 인컴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요. 마찬가지 2023년에 도입이 되었던 베이컨트 텍스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17년도 15% 시작된 넌 레지던트 스페큘레이션 텍스, 외국인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텍스죠가 작년 10월 25일 날 25%로 확대된 내용이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인클루저너리 조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클루저너리 조닝은 무엇인지, 토론토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언제부터 시행이 되며 어느 정도 규모로 시행이 되는지, 누가 혜택을 받게 되는지, 그러면 분양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클루전 조닝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무엇인가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클루저너리 조닝이라는 것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콘도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일정 비율 이상의 저렴한 어포더블 주택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자면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첫 번째는 2016년도 12월에 발의가 됐고요. 2019년도에 구체적으로 적용 대상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됐고, 2021년 11월에는 실질적으로 토론토 시티 카운실에서 이 제도 도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1월 달에는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빌더에 대한 혜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9월 18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의 시행은 현재 분양하는 데 해당이 안 되고 이 이후에 시티에 어플라이된 프로젝트에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분양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이 제도에서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토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트랜짓역 500에서 800m 이내, 일정 마켓 에어리어, 100유닛 이상 8,000 스퀘어핏 이상의 그로스 플로어 에어리어를 조건을 만족시키는 프로젝트로 한정이 됩니다. 뒤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100유닛 미만이라든지 8,000 스퀘어 미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마켓 1, 2, 3으로 구분이 돼서 주로 해당되는 지역은 다운타운, 미드타운, 스카브로 센터,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서 비율이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켓 에어리 지역은 다운타운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는 여기가 404, 여기가 401이니까 여기가 또 로렌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다운타운이 마켓 에어리어 1이 되겠고요. 마켓 에어리어 2는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역인데요. 다운타운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켓 에어리어 3로는 약간 검게 보이는 이 지역이 마켓 에어리어 3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로 시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별로 따라서 마켓 1, 2, 3에 따라서 5%, 10%에서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는 8%에서 22%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니까 굉장히 많은 폴션이 해당이 된다고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4만 어포더블 렌탈 유닛, 4천 어포더블 오너십 유닛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는 누가 혜택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구당 소득 32,000불에서 91,000불이 대상이 되게 되며 선정 대상은 첫 번째, 적어도 가구의 한 명 이상이 18세 이상 또는 16세, 17세 중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사람이 해당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권, 영주권자 소유자, 레퓨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구당 연소득이 이 인클루전의 조닝 어포더블 연 렌탈 금액의 4배가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분양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시게 되면 이 어포더블 유닛의 확대라는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이것에 따르는 악영향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인클루전의 정착을 위해서 정부의 빌더에 대한 대책이 2022년 11월 28일에 발표됐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런 개발세, 디벨로먼트 차지를 면제를 한다든지, 두 번째, 커뮤니티 베네핏 차지라든지 파크랜드 차지를 캡을 씌워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게 한다든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이러한 세금들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 많은 세금들이 지방 정부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 약화가 예상이 되지요. 한 예로 내년도 올해부터 내년까지 각 지역 정부의 재산세를 굉장히 높은 비율로 상승하겠다는 내용들이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인클루전인 조닝 해당 지역에 강제적으로 유닛을 어포더블 유닛으로 할당함에 따라서 개발사들이 수지 타산을 이유로 개발을 꺼리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 부족한 예산을 일반 유닛에 전가함으로써 일반 유저들은 비싼 가격에 콘도를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홈오너 유닛당 추가 부담이 6만 5천에서 많게는 15만 불까지도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클루전 조닝 밖의 지역에 개발이 몰릴 가능성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클루전 지역에는 100채 미만의 프로젝트만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역세권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인클루전의 조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더 좋은 토픽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